안녕하세요 여러분, 줄리아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희롱이랑 비하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제 첫 영상이 2년 전에 이제 페르난도랑 롱디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외하는 영상이 있는데 약간 거기에도 이런 댓글이 달릴 만큼 좀 이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원래는 불쌍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타격은 안 받고 그냥 되게 왜 저러고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무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도를 넘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문자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라고 연락이 와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분은 내가 꼭 잡아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유튜브 댓글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변호사분들이 유튜브 댓글, 악성 댓글 같은 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 올려주신 것도 다 봤는데 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막 후기 같은 것도 찾아봤죠. 유튜브 댓글 같은 거 고소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또 찾아봤는데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불가능한 건가? 했는데 그래도 밑줄 본전이지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이제 저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4월경 페르난도랑 저는 결혼을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한참 결혼에 대한 국제 커플 결혼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 남성분이랑 러시아 여성분이 한국에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데 겪었던 불편함들, 그리고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그런 정보들을 올려놓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몰랐던 정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서 거기 댓글에다가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4월에. 그러고 한 달쯤 뒤에 5월 3일에 갑자기 대뜸 누가 나타나가지고 아르헨티나 남편 어쩌고 하면서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 댓글을 보고 이제 조금 더 화가 나셨는지 물어보지 않은 본인의 러시아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제 얼평을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생겼느니 하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막 추측을 하시고, 진짜 제가 좀 짜증났던 게 이게 만약에 제 채널에 달린 댓글이었다 대싹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분 유튜브 채널에 남긴 댓글에 그 사람이 계속 댓글을 남기는 거다 보니까 제가 삭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댓글을 남겼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제가 이 새끼 이분은 진짜 답이 없다, 그냥 고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댓글을 무시하고 고소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바로 저는 댓글을 캡처하고 PDF를 땄어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임시 접수했습니다. 범죄 유형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잡고, 그리고 관할 경찰서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로 잡고, 피해 사실을 적는 게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파일 첨부하는 게 있어서 제가 캡처해놓은 자료들이랑 PDF 따는 것도 첨부를 해서 임시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나니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임시 접수가 잘 되었으니까 정식 접수를 하려면 14일 이내 경찰서에 방문을 해라 라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5월 6일 저는 이제 바로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진술을 했어요.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사이버 범죄 쪽에 먼저 방문을 했는데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길 물어가면서 경찰서 안에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마치고 다음번에 또 진술을 해야 될 거니까 연락 오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나서 저는 이제 경찰서에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뜸 또 5일 뒤 사건 발생하고 나서 5일 뒤인 5월 8일에 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성희롱을 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캡처해서 첨부를 했죠. 그리고 5월 11일 날에 갑자기 그분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댓글을 삭제하고 쿨한 척을 하시며 저한테 멋진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을 했어요. 5월 16일 저녁 늦게 이제 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녹음 진술을 했어요. 컴퓨터에 대고 이제 뭐 마이크 같은 거를 주고받으면서 경찰관님이랑 진술을 했는데 들어갔을 때 남성 수사관님이 계셨는데 불편하시면 여성 수사관님으로 배정해 주시겠다 하더니 여성 수사관님 배정해 주셔서 둘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질문을 하면 저는 대답을 하는 식의 진술이었는데 근데 진짜 좀 짜증났던 게 제가 쓴 댓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쓴 초성으로 쓴 그런 것들을 제가 대답을 했어야 했어요. 경찰관님이 이 초성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걸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러면 인터넷에서 항상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제가 그분이 쓰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솔직히 그런 더러운 댓글을 제 입으로 말하기도 싫은데 어쨌든 해야 되긴 하니까 했는데 아무튼 그게 좀 불쾌했습니다. 6월 16일 그 담당 수사관님한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구글에 신상을 요청을 했으나 그분이 그 아이디를 탈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PDF만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수사를 종료는 아니고 중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분이 아이디는 다른데 왜냐면 아이디 탈퇴했으니까 다른 아이디로 계속 제 채널에 와서 막 사과 댓글을 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근데 그것들을 제가 말을 드렸죠. 그러면 그분이 다른 아이디로 해서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 그 아이디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되냐, 뭐 개인정보 요청할 수는 없냐라고 했을 때 닉네임이 동일하면 가능한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짜증난다 이러고 어쩔 수 없죠.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했는데 수사관님이 만약에 그분이 동일 닉네임으로 본인이 했던 일을 언급을 하고 사과를 하는 댓글을 만약에 단다면 그분의 댓글 쓴 사람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사람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분의 채널의 URL을 따서 주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했. 이틀 뒤인 6월 18일 그분이 동일 닉네임으로 왜 죄송한지를 막 내용을 써가지고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하고 바로 채널 들어가서 URL 따가지고 그 담당 형사님에게 캡처를 하고 그 URL 주소를 복붙을 해서 재수사 진행을 해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 22일에 메일 확인했으니 검토를 해보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 기다렸죠. 약간 기다림의 싸움이었어요 사실. 7월 13일 수사 진행 상황 메시지가 왔어요. 압수수색 검증 영상을 발부받아서 구글에 집행을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0일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을 찾았고 그분이 사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그분이 조사도 받고 반성문도 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반성문을 그분이 쓰긴 하셨으니까 받아보셔야 하지 않겠냐 해서 받을 주소 확인차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로 사건 자체가 이송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수사관님이 연락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성문? 그러니까 사과 편지라고 할게요. 사과 편지는 연락 받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우편으로 받아봤어요. 근데 뭐 내용을 읽어보니까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뭐 자기 본인 일이 잘 풀리지 않는데 자격지심이 들어서 그런 댓글을 달았고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냥 잘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또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10월 27일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8월
거의 2달째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경찰로부터.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저한테 전화 주셨던 수사관님 있죠.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혹시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관할 지사가 옮겨졌기 때문에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관할 지사 연락처를 드릴 테니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죠. 11월경에 집으로 우편이 하나 더 왔어요. 보니까 9월쯤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11월에 9월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그 우편을 받은 거면 지금 뭐가 되고 검찰 쪽에서 뭐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연락을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어요. 12월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수사관님한테 여쭤봤죠. 혹시 제가 우편도 받았는데 언제쯤 연락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검찰로 사건이 이송이 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냐고 여쭤보니까 보통은 2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9월에 됐으면 2주가 지금 훨씬 넘고도 남았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하니까 더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바빠 보이셔서 그냥 저는 급한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죠. 12월 28일 검찰청으로부터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러고 네이버에 쳐보니까 뭐 손해받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랑은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그냥 무시를 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구공판이 뭐야 이러고 네이버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구공판이란 검찰이 죄를 인정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봐도 이거는 유죄다라는 게 인정이 돼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고 있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달 뒤 2월 12일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재판 결과가 문자로 왔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뭐 사회봉사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아무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가능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동일하게, 근데 아마도 이게 성범죄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예민해져 있는 시기다 보니까 가능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되게 그렇게 유쾌한 내용의 영상은 아니었는데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동일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누군가로부터 성희롱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달 시간에 본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더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페르난도랑 같이 즐거운 브이로그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